자식 같은 며느리는 없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김말순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젓고 계셨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굵은 일 작은 일 다 겪어보았지만 이만큼 마음 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박지연 때문이었죠. 어머니, 오늘 시장 갈 거 있으시면 같이 가요.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 처음엔 써먹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친정 엄마와 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시장에 나서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집 참 복받았네. 고부가 저렇게 사이좋은 집이 어디 있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말순 시내는 고부가 진짜 모녀 같다며 감탄했고, 야채가게 할아버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지연이 밥을 하는 동안 말순은 5살 손자 민준이와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로봇이에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만든 작품을 보여주자 말순은 우리 민준이가 천재네 하며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말순은 지연이가 해준 갈치조림을 한 젓가락 먹고는 역시 우리 지연이 손맛이야라며 만족해했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 맛을 보며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연아, 너 만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밝아졌다. 말순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잘해주세요. 친정 엄마보다 더. 지연도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민준이가 잠든 후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먹을지, 민준이 유치원 이야기, 이웃 사람들 안부까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란꽃처럼 곱고 아름다운 날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부 갈등을 걱정할 때 이 집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은 평범한 목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친구 미영이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살림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죠. 정말 요즘 장보기가 무서워. 특히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셔서.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너무 절약하려고 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네 아줌마 정숙이가 이 말을 듣고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남의 집일에 관심이 많던 정숙이는 지연이가 시어머니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죠. 다음 날 정숙이는 말순을 만나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어제 지연이가 카페에서 친구랑 있는데 말이야. 내가 너무 짜다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준다고 투덜거리더라고. 말순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지연이가. 하지만 정숙이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자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을 때 말순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뭐 하겠니? 말순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지연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말순은 지연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고 지연은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말순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라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의 갈등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연이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보며 말순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고기가 참 비싸던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야 했나?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우리 지연이가 고기 잘 골라온다고 칭찬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어머니, 평소랑 같은 가격인데요.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표정을 보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것 같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조차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지연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지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으며 장을 보는 일도, 저녁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말순과 지연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피하기 바빴고 대화는 꼭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되었습니다. 밥 드세요. 응. 이런 식의 짧은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에게 자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너무 건방져졌어. 시어머니 앞에서 돈 얘기를 하질 않나 예전 같지 않다니까.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말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지연도 남편에게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저 정말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검소하셔서 미안하다고 한 건데. 하지만 남편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엄마 성격 알잖아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이 설거지를 하면 말순이 다시 하고 말순이 청소를 하면 지연이 다시 했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왜 안 웃어요? 무서워요. 5살 아이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입니다. 평소 할머니와 엄마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던 민준이에게는 이런 상황이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할머니랑 엄마 싸우는 거 아니야. 지연이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말순도 마음이 아팠지만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이웃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말순이네 집이 왜 그렇게 조용하지? 예전엔 그렇게 웃음소리가 났는데. 시장에서도 두 사람은 따로 다녔습니다. 예전엔 나란히 와서 이것저것 골라보며 웃던 모습이 사라진 거죠.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요즘 안 와? 며느리는 며느리 일이 있지 뭘. 말순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혼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집에 계세요. 몸이 좀. 지연도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집에서의 식사 시간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전엔 이거 맛있다,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며 대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밥만 먹고 일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답답해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러워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섭섭해하니까요. 이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먼저 오해를 풀자고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연이 혼자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갔고 말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간 것이죠. 지연은 오랜만에 조용한 집에서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어요. 설령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한 집에 사는 식구인데 집은 깨끗하게 해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을 닦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닦으려는데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연은 서랍을 밀어 닫으려다가 그 안에서 노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박종호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였는데 그게 바로 지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왜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지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20년 전에 쓰인 것으로 보였어요.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 형님께. 형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이 돈이라도 받아주세요. 빚 문제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지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2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된 말순의 가정을 지연의 아버지가 도와준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까지 잃을 뻔했는데 형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지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저희 딸 지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딸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다른 가족들도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각별히 대해주었는지, 왜 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셨는지를요.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은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게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거였어요. 지연은 편지를 들고 있는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과 민준이가 병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편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연아, 있었구나. 말순이 민준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 넘게 냉랭했던 관계 때문에 인사도 어색했어요. 어머니, 민준이 괜찮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감기야. 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거야. 말순도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와 엄마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안 웃어요?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아이까지 힘들어하는데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잠깐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지연이 아들을 방으로 보낸 후 편지를 꺼냈습니다. 말순이 편지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거든요. 말순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어머니가 저를 왜 그렇게 아껴주시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일어나. 말순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 너한테 오해가 있었다는 걸 알고서도 확인하지 않고 혼자 삐져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넘게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녹아 흘렀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검소하셔서 제가 미안하다는 뜻이었는데.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정수기가 와서 이상하게 말하길래 순간 의심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아는데 그랬을까봐. 말순도 후회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세요? 두 사람을 본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곧 할머니와 엄마가 안고 있는 걸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안 싸워요? 민준이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싸워. 할머니랑 엄마 이제 안 싸워.
말순이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도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지연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말순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제게는 친정어머니세요. 지연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웃들도 변화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다시 시장에 나란히 나타난 두 사람을 보며 역시 저 집은 다르다며 감탄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것도 인연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큰 인연이라고 말이에요. 지연도 아버지의 편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은혜만큼 자신도 이 가정을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오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모란 꽃이 다시 피어나듯 이들의 웃음과 사랑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